문제는요, 제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몇몇 일부 식당에 한해서인데 분명히 1kg을 주문했는데 20마리에서 22마리밖에 안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20마리에서 22마리만 나온 집들은 정량을 안 지켜서 확률도 있으니까 그거는 드실 때 꼭 체크를 하시고 새우 회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연산 대하 당일발이 갓 죽어 나온 것들은 당연히 회로 먹어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양식 새우, 흰다리 새우 분명히 양식이라 항생제를 투여했을 것 같은데 이거 살아있는 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초입니다. 자, 오늘은 김지민의 자사노보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오징어 편 잘 보셨는지요?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이죠. 두 가지로 꼽으라면 바로 오징어와 새우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새우 중에서도 이 가을에 한창 제철을 맞고 있는 자연산 대하와 왕새우라고 보통 부르죠. 흰다리 새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대하와 중하는요, 말 그대로 대중소 크기, 즉 크기에 따른 분류로 취급이 됐습니다. 큰 것은 대하, 중간치는 중하. 이건 이제 새우 종류와 관계없이 불러졌던 이름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 대하와 중하라는 이름이 크기별 분류가 아닌 생물학적 종의 분류로, 명칭으로 아예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자연산 대하는요, 표준명 대하가 되겠고, 중하는 표준명 중하라고 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중하인데, 희한하게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장에서도 팔고 있지만 중하라고 팔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시바새우, 왜냐면 이제 일본명이 시바에비거든요. 그리고 서해 쪽이나 전라도 쪽에서는 봉뱅이 같은 이런 귀여운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어민들은 이거 가지고 또 보리새우라고 그러는데, 보리라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입니다. 실제로 표준명 보리새우도 따로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 국민의 국민새우가 됐죠. 흰다리새우. 흰다리새우는 대부분 이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콰도르나 페루산, 원래 이제 흰다리새우의 원산지죠. 여기에서는 자연산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대하도 종류가 있어라고 오해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암수 차이입니다. 8월부터 9월 한 초중순까지는 사실 암수 구분 없이 대하가 판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도 암수가 구분이 안 돼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얘들 이제 10월 초에서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월동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갑이라고 하죠. 새우 껍데기가 누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요새도 이제 시장 가면은 얘들만 따로 모아다가 파는데, 이게 이제 흔히 숫대하라고 하죠. 평균 씨알이 한 20에서 23cm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암대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암컷이죠. 우리가 익히하던 요 빛깔의 자연산 새우입니다. 허연멀거리 해가지고 크기는 무려 25에서 27cm, 심한 경우는 한 30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봄에 산란철을 앞둔 이제 암대하가 이 정도 크죠. 작년인가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한 11월에서 12월쯤 되니까 이제 월동을 준비하면서 암수에 대한 맛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암컷은 크기가 큰 만큼 한입 가득 들어오는 그 풍성함, 풍만한 그 질감이 특징이고, 실제로 살성이 굉장히 우두둑 씹힐 만큼 탄력이 좋고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횟감으로 굉장히 좋아요. 크기가 큰 만큼 육질도 되게 마초적이고 보리새우의 견줄만큼 씹히는 식감이 일품이다. 그래서 이 커다란 암대하는요, 회뿐만 아니라 오색 대하찜, 대하구이 같이 그런 요리가 좀 적합하다고 본다면, 이 숫대하는요, 일단 크기가 작잖아요. 작다고 하기에는 이제 일반 흰다리새우보다 조금 큰데 회로 먹었을 땐 생각보다 좀 무른 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조리했을 때는 탄력이 있고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굽거나 튀겨 먹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건 어민들이 부르던 이름인데 홍대새우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홍대하. 빨개서 홍대하는 아니고 옛부터 그렇게 어민들이 불러왔던 이름인데요. 사실 이 종이 어떤 종인지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저 역시 이 종에 대한 표준명이라든지 생물학적 정확한 명칭이나 근거, 정의에 대한 소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이제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조차도 이 종에 대한 기술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민들한테 잡혀서 먹어왔던 것인데, 이렇게 식용새우에 대한 기술이 전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대하 일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 식강목 보리새우과에 속하고요, 대하와 매우 가까운 근현종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파생이 돼서 진화가 됐고 현재 이런 모습에 이르렀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하 같은 경우는 뿌리 길이가 2마를 넘어갑니다. 근데 이 홍대새우는요, 희한한 게 개체에 따라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안 넘어가는 것도 있고 빛깔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꼬리 지느러미를 보면은 자연산 대하, 우리가 익히 알던 이 대하의 컬러와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완도 쪽에서 주로 잡혀서 이제 유통이 되는데 그것도 극소량 유통이 됩니다. 어민들이 주로 먹던 새우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판매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인가 이 홍대새우를 받아서 먹어봤는데 육질은 암대야만큼 아니 혹은 보리새우 그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탄력이 좋았고 식감 자체가 엄청나게 우두둑거리는 그 단단함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회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감을 가졌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굽거나 익히면 금방 물러지고 퍽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하를 사칭하는 유사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자연산 대하라고 지금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대하가 있습니다. 언뜻 봐도 이거는 딱 대하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뿌리 길이가 흰다리 새우처럼 짧습니다. 그런데 빛깔은 대하의 빛깔을 띠고 있단 말이죠. 요거는요 전량 이제 수입산이고 냉동으로 들어와서 해동으로 판매되는 국명으로는 묵길명 대하, 해외에서는 바나나 슈림프, 일본에서는 바나나 앱이라고 부르는 종입니다. 대하의 4천 정도 되고요. 주로 인도양에 서식하고 그래서 인도산으로 많이 수입이 됐었죠. 지금 현재는 잘 판매가 되지 않는데 한때는 이걸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산 대하라고만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걸 보고 잘 모르시는 소비자분들은 자연산 대하가 왜 이렇게 저렴해 하고 선뜻 사가기도 했었죠. 근데 선도가 그닥 좋지가 않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좀 오랫동안 냉동이 된 그런 느낌도 적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사간다고 했을 때는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산 대하라고만 판다면은 수입산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대하와 흰다리 새우에 대한 비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연산 대하는 그물로 잡아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일각에서 가끔 살아있는 대우를 판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저도 이제 어쩌다가 보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그물을 타는 과정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생물로 판매가 되는 것이고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는 국내 양식장에서 출하를 해서 화로차로 운송해서 씻잖아요. 수조에서 넣어서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활새우로 판매가 됩니다. 형태적 차이는 보시다시피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맹신할 수 없는 게 살았냐 죽었냐 또 죽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서 빛깔 차이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이 신선하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대하가 조금 더 하얗습니다. 흰다리 새우에 비해서. 오히려 수조에서 갓 꺼낸 흰다리 새우는 시커멓죠. 꼬리 지느러미를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나죠. 대하는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고요. 흰다리 새우는 좀 빨간색 계통으로 가끔 뭐 예외가 있습니다만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구분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염이니 뭐 더듬이니 하는 것들은 대하 같은 경우는 자기 몸 길이의 거의 3배 이를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흰다리 새우는 상대적으로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뿔의 길이가 있는데 대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마, 코끝을 아예 넘어갈 정도로 긴 반면에 흰다리 새우는 짧습니다. 가격 차이는요. 흰다리 새우보다 같은 씨알로 치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새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사라질 시기죠. 한 11월 좀 넘어가면 자연산 대하가 그때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흰다리 새우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흰다리 새우는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되니까 활새우잖아요. 뭐든지 살아있는 건 다 비쌉니다. 그런데 대하는 또 죽어서 유통이 되고 11월, 12월 사이에는 조업은 되고 있는데 늦가기 대하라고 해서 시즌 후반부에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판매처가 온라인도 있지만 노량진 새벽 수산시장에 자연산 대하가 들어오는데 당일 발이보다는 하루 이틀 된 것들. 대하가 하루에서 이틀 지나면 새우 몸통부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이제 검게 변합니다. 이런 것들은 회로 드시면 안 되지만 조리해서 먹기는 충분히 좋은 선도가 되겠죠. 그리고 싸고요. 보통 한 20마리 정도 들어갔나? 한 박스에 한 25,000원 이렇게 파니까요. 그리고 또 대하가 저렴한 곳이 신진도 안흥항에 있는 그 수협 공판장, 또 인천 소래포구 하면 또 오해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배 들어오는 데 있죠. 소래어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 쪽에 대명포구, 안면도 남당항 이쪽에 대하축제가 있었던 그쪽 산지를 제외하고는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뭐 가끔 서천에 있는 그 특화 전통시장 있죠. 그쪽에도 들어오는데 거기도 가끔 저렴하게 판매되고 목포 신안 쪽에 있는 시장 비롯해서 완도 쪽 그리고 고흥 쪽에 있는 시장이죠. 특히 나로도 공판장 거기도 대하가 들어오는데 거기 이제 활대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월 지나면 숫대하가 판매가 되죠. 거기도 저렴하게 판매되는 편입니다. 다음은 대하와 흰다리 새우의 제철입니다. 사실 양식으로 들어온 흰다리 새우는요 제철의 개념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활 흰다리 새우의 경우는 보통 8월에서 11월 사이가 되겠고요. 자연산 대하도 8월에서
11월 사이인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영향인지 12월 말까지도 조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좀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리법입니다. 흔히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소금구이죠. 엄밀히 말하면 소금 복사열을 이용한 구이, 거의 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적잖은 분들이 너무 많이 익혀서 퍽퍽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이런 복사열로 조리할 때 중요한 것은 새우의 상태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을 받아다가 바로 구워 먹는 것과 택배로 받아서 보면 대부분 죽어 있잖아요. 이거를 구워서 먹어봤을 때도 미묘하게 맛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육질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신선도가 저하가 되면 조리해서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위생적으로만 상관이 없을 뿐 식감은 점점 뻣뻣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기야 냉동했다가 해동한 거를 구워 먹었을 때는 껍질이 말라요.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떼어지기도 하고, 두 번째로 소금구이를 할 때 너무 오랫동안 구울 필요가 없습니다.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뚜껑은 닫아서 열을 가두어 두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못 쓰는 팬에다가 천일염을 이렇게 가득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켜고 나서 소금이 어느 정도 뜨거워질 때를 기다립니다. 자, 그때부터 새우를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5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딱 안에 보면은 새우가 이제 빨개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불 끄고 1,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면 됩니다. 그거 넘기게 되면은 새우도 안쪽에 수분이 고여있어 촉촉한데 그게 이제 마르면서 점점 촉촉한 질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뭐 튀겨 먹고 뭐 간장새우 해 먹고 다양하게 해 드시는데 새우 회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연산 대하 당일발이 갓 죽어 나온 것들은 당연히 회로 먹어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양식새우, 흰다리새우 분명히 양식이라 항생제를 투여했을 것 같은데 이거 살아있는 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경우 먹어도 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흰다리새우가 양식이 된 이후부터 수년 동안 활새우로 많이 소비가 됐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그 어떤 뭐 증상이나 항생제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항생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경계를 하시는데요. 항생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세균을 죽이는 약 아닌가요? 새우뿐만 아니라 화로를 기를 때 항생제 투여는 당연한 겁니다.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기를 수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바이오 플라닝이니 뭐 친환경이니 해서 무항생제 흰다리새우가 되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것 중에 절반은 거의 무항생제 겁니다. 근데 그거 중에도 이제 항생제를 치는 데가 있겠죠, 분명. 근데 보통 법상으로는요, 출하하기 한 달 전에 항생제를 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몸속에 있던 항생제, 이거 잔류 항생제가 배출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하될 시점에는요, 새우의 잔류 항생제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건데, 만약에 이런 거죠, 이제 항생제가 걱정이신 분들, 그러면 구워서 먹으면 괜찮고 회로 먹으면 안 됩니까? 구워서 먹으면 항생제가 사라지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남긴 댓글을 인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생제가 소량이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굽고 튀기는 정도의 열에서 항생제는 활성을 멈춰서 생으로 먹는 것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논문도 뒤져보고 관련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만 사실과 좀 다릅니다. 새우에 사용되는 이제 몇몇 항생제가 있습니다. 물론 새우뿐만 아니라 모든 양식업에 사용되는 항생제는요,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항생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우에 사용되는 몇몇 항생제는요, 조리 시 반감기가 약 30에서 60% 정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리 시간이 무척이나 깁니다. 그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요, 클로람페니콜이라는 항생제의 경우 30분간 가열 조리 시 최대 29%가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를 30분간 굽거나 튀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새우에 투여되는 항생제는 근육보다 껍질의 손실률이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굽거나 튀길 시 껍질에 남는 항생제가 근육에 비해 약 3분의 1가량 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회를 먹을 때 껍질을 먹나요? 껍질을 까서 먹죠. 그러니까 이 항생제라는 것이 줄어든다면은 껍질에 있는 것이 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껍질에 항생제가 많이 붙어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산 대하든 흰다리새우든 일정 크기가 되는 것들은 굽거나 튀겨 먹을 때 대부분 껍질을 벗기고 먹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항생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일단 판단하는 것은 새우 조리의 특성과 항생제의 반감률이에요. 항생제를 가열했을 때 구조가 파괴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새우를 조리할 때 진짜 뭐 고열로 튀겨서 먹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뭐 굽거나 쪄 먹을 때 그 정도의 열, 그 정도의 조리 시간으로 이 항생제가 파괴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남는 거죠. 결국 항생제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이게 살짝 구워서 쪄서 먹거나 한들 회로 먹는다 한들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항생제가 있으면 또 그 먹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말이죠, 회로도 먹지 말아야 되고 굽거나 쪄서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온전히 우리 식탁에 올리도록 식약처가 이렇게
허가해서 가을마다 축제를 벌이게끔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제 대하 축제에 대해서 제가 콘텐츠를 올렸는데 CR에 따른 가격이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저거 양식장 원가 1kg당 10,000원 정도.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양식장 원가니까 당연히 싸겠죠. 그럼 뭐 키워서 먹든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입질의 추억님은 너무 유명인이라 일반인은 가도 그렇게 줄지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주는 걸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가져온 거 보면 그때 25마리 1kg 정량이잖아요. 누구나 가도 이렇게 사 먹습니다. 비싸네요. 인어교주만 가봐도 흰다리 새우가 키로당 2만 이상 차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인어교주에서 어떻게 판지 봤는데 보면은요 19,900원입니다 1kg에. 근데 30에서 35mm 돼 있잖아요. 씨알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파는 겁니다. 개소리 안에 특대 사이즈 가격만 잘 알아보면 2만 원 정도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품 팔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요 양식장에 그 직거래도 하십니다. 그러면 운송비가 안 들어가니까 더 싸게 가져오겠죠. 제가 얘기하는 가격은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년 전 가격에 판다는 건 지금 물가가 그때보다 30% 더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판다고 생각되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께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드리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상식과 합리입니다. 이분 말씀이 저는 딱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대하 축제를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2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동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몇몇 일부 식당에 한해서인데 분명히 1kg을 주문했는데 20마리에서 22마리밖에 안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 이거는 정말로 큰 씨알이죠. 한 45g 이상인 것만 골라서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1kg에 20마리에서 22마리 안 나옵니다. 대하 축제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요 유통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그래서 제 일부 집이긴 하나 20마리에서 22마리만 나오는 집들은 정량을 안 지켜서 확률도 있으니까 그거는 드실 때 꼭 체크를 하시고 좀 정량을 잘 준수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두세 마리 더 안 넣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무쪼록 판매하시는 분들도 먹고 가시는 분들도 서로 기분 좋게 그렇게 정량을 잘 좀 준수해서 판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